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금호석유화학입니다. 파트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오늘은 파트 1 회사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금호석유화학의 기업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설립일자를 보면은 1976년 12월 10일로 45년이 된 꽤나 오래된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로부터 12년 뒤인 1988년에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성 고무, 합성 수지, 정밀화학, 탄소 나노 튜브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요 종속 회사는 금호 개발 상사로 상품 종합 중개업이 종속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채를 살펴보면은 A등급이 나왔는데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은 10단계 중 상위 세 번째로 양호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사는 중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을 살펴보죠. 발행 가능한 주식 수는 각각 4,300만 주, 그리고 620만 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 발행한 주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3번에 감소한 주식의 총수를 보면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390만, 170만 주가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2004년 4월에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의 일부분을 소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을 하는 행위는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실제 현재 갖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자기 주식수는 550만 주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전체 발행수 대비 18.35%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꽤나 높은 비중을 자기 주식수로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주식수에서도 일부분을 소각을 한다면 주주의 이익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를 살펴보면은 보통주는 2,400만 주, 우선주는 300만 주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LG화학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0.32% 정도가 됐는데 금호석유화학은 2.02%로 꽤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품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상승 추이를 알아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합성 고무와 합성 수지의 매출이 가장 큰 69.1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금호석유화학이라는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성 고무와 합성 수지에 대한 이해도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기초 유기 화합물이 27.98%로 2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매출이 2.87%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합성 고무와 합성 수지가 비슷한 수준인 69.33%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유기 화합물이 28.33%, 마지막으로 기타의 영업이익이 2.34%를 가지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영업이익과 매출 기준으로 각각의 합성고무, 합성수지, 기초유기화합물, 그리고 기타 부문의 연간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합성고무와 합성수지는 매출 기준으로 마이너스 3.6%, 일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훨씬 더 큰 폭인 21.8%씩 매년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초 유기 화합물도 합성 수지와 고무처럼 비슷하게 매출은 하락했으나 영업이익도 같은 폭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의 경우에는 기타 부분에서는 6.9% 상승, 영업이익도 6.4% 상승을 했지만 비중 자체가 크지 않아서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합성 고무와 합성 수지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70%가량 발생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 금호석유화학에서 하는 사업들의 가장 메인이 되는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은 합성 고무와 수지, 정밀 화학과 에너지 부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 고무와 수지가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알고 이해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합성 고무를 살펴보면은 타이어와 신발, 기타 산업용 고무 제품의 주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방에는 정유산업, 그리고 전방에는 타이어와 신발, 자동차 부품 등이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요 수출 시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국, 동남아, 인도, 유럽, 북미, 중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금호석유화학은 2021년 5월 11일 아시아 경제 기사에 따르면 금호 폴리캠을 100% 자회사로 바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성 고무 사업에 대한 강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합성 수지를 살펴보면은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의 주 원료가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방 산업에는 가전과 자동차의 플라스틱 소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요 시장은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사업, 그리고 주요 수출 시장으로는 중국과 유럽, 중동, 북미 등이 있고, 고부가 가치의 제품으로 수요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국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44기가 2020년도 기준인데요. 합성 고무와 수지가 각각 47%, 21%를 차지해서 합성 고무 부분에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의 반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합성 수지는 전체 5분의 1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밀 화학을 다음으로 살펴보면은 고무나 합성수지 제품의 산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 방지제를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부문을 살펴보면은 열병합 발전의 고효율 에너지 설비로 화석 연료 및 신재생 에너지 연료를 사용하여 열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된 열 에너지는 산업체 공정력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볼 때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비용을 성격별 분류로 나누는 이유는 바로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중이 얼마만큼씩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정비가 변동비보다 비중이 높다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고, 반대로 고정비가 너무 큰 상태에서 매출이 줄어든다면 그 이익 변동폭도 크게 줄어드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같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변동비의 비중이 고정비의 비중보다 크다면 단순비례 증가로 발생하는데요. 실제 원재료와 재고자산 등의 가격 추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금호석유 화학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면은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 운반비의 비중이 약 75%에서 8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호석유 화학은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훨씬 큰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회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재료 가격 및 판매 가격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주요 원재료, 즉 합성 고무와 수지의 주요 원재료인 BD와 SM의 가격 하락에 기인해서 합성 수지와 합성 고무의 제품의 판매 단가가 하락으로 매출액 또한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용품 분야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서 MB 라텍스의 판매 확대 및 이익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매출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조기 고원가 재고를 소진 후 하반기에 수요 회복에 따른 판매 정상화로 영업이익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석유 화학의 대차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21년 5월 11일 기점으로 대차 잔고가 꽤나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 총 주식수 대비 대차 잔고 주수가 2.68%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근모석유화학의 첫 번째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재무 분석 편으로 더욱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